비행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동차도 아닙니다. 비행기와 자동차 사이 어디쯤 있는 이동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 하늘은 날아가요. 근데 자동차처럼 바퀴를 굴려서 가는 게 아니라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를 돌려서 움직입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 아니면 드론 택시? 굳이 말하자면 하이브리드형 항공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는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동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아니 정확히 말해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인데요. 바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입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도시명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UA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UAM이란 말, 그리고 개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어번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로 도심 항공 이동 수단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로 잘 알려진 우버란 회사 다들 아시죠? 조금 과장의 표현을 하자면 UAM의 역사는 우버의 전과 후로 나눠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6년 10월, 우버는 비행차 상용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우버는 당시 이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거대 주요 도심 내 근로자들이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는데 평균 90분 이상을 허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온 디밴드 어반 에어, 즉 수요자 중심 기반의 이 도심 항공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UAM을 정의했는데요. 또 이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을 정리하고 UAM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우버 백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가 세상에 나온 이후 전 세계적으로 UAM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다른 기관과 기업들의 후속 보고서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버가 UAM 산업 발전을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비슷한 개념의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지역 항공 모빌리티로 불리는 RAM,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는 물론 선진 항공 모빌리티 AAM,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이 큰 틀에서는 거의 동일한 개념인데요. 다시 말해 UAM은 도심 내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동수단이라고 봐도 이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심을 중심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항공 운송 서비스와는 분명 다르고요. 하늘 공간을 적극 또 활용한다는 점에서 도로나 철도 같은 지상 교통 서비스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UAM은 앞으로 도심 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신개념 이동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나아가 이 UAM 산업은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운용 시스템 등 이 시장의 전반적인 생태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모빌리티의 혁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전기차를 많이 꼽습니다. 물론 탄소 배출량 감축 같은 이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일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전기차를 타더라도 우리의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은 있겠지만 A란 장소에서 B란 장소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동 시간은 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하늘길은 다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처럼 교통신호를 지키거나 특정 구간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많지 않다는 거죠. 통제가 불가능한 돌발적인 사고 가능성도 지상보다 낮은데요. 기술적으로도 항공기 운항이 이미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객기 같은 경우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비행할 항로, 순항 속도, 고도 등을 통해서 이미 운항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군용기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가 타지 않는 무인기도 실제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체의 안전성이 담보되고 제반 시설이나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모빌리티 혁신 측면에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보다는 UAM이 더 혁신에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UAM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비행 기체를 비롯해 이착륙 시설, 그리고 관제 시스템 등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꼽자면 바로 비행 기체겠죠. 비행 기체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이착륙 시설도 만들고 관제 시스템 역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UAM 기체는 바로 eVTOL입니다. 우리말로는 전기 수직 이착륙기로 번역 가능한데요. 헬리콥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릴 적 거의 보았을 에어울프란 영화,
요새 말로 미드에 나왔었던 꽤 멋진 헬리콥터가 기억나실 텐데요. UAM의 특성상 복잡한 도심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려면 좁은 공간에서도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UAM 기체에 eVTOL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짧은 활주로만 있어도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이스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전기 추진 단거리 착륙기입니다. 수직 이륙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eVTOL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하고자 짧은 활주로만 있어도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 기체라고 보면 됩니다. 또 뜨고 내릴 장소가 있어야겠죠. 일종의 공항 같은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를 버티포트라고 부릅니다. 도심 내 접근성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점 정류장이 필요합니다. 서울 시내로 치면 광화문이나 여의도, 강남역 등에 만들거나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UAM 전용 관제 시스템도 구축해야 됩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제도 정비와 품질, 안전 인증 문제 같은 무형적 요소들도 함께 뒷받침이 되어야 UAM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UAM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2040년 시장 규모가 1,70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언론 보도, 뉴스로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실제로 이 예측치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2018년 12월 UAM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수치입니다. 좀 더 최신 자료가 없나 조금 더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전망치는 지난해 5월 후속 보고서를 통해 업데이트가 된 걸로 확인됐는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시장 규모를 1,200조 원으로 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은 어떨까요? 글로벌 컨설팅사인 이 롤랜드버거의 2040년 승객용 UAM 시장 전망은 160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 규모입니다. 또 삼성 KPMG는 같은 기간 시장 규모를 1,190억 달러, 우리 돈 143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전망치가 들쭉날쭉한 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UAM 사업의 특성 때문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없는 시장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커질 시장이란 점입니다. 상용화 시기는 국가별,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2025년 상용화를 현재 목표를 할 정도로 상당수 기업들이 저마다 기술력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 정비 역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각국은 UAM 개발과 투자에 공을 상당히 들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장성이 꽤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200여 개 이상 기업이 아직 누구도 깃발을 먼저 꽂지 못한 무주공선이나 다름없는 이 UAM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UAM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먼저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곳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 2020년 5인승 규모의 최대 시속 322km의 에어택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UAM의 개념을 정리한 우버가 이 회사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재작년 12월엔 UAM 사업부를 넘기며 받은 돈으로 7,500만 달러를 또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했고 현재 기업 가치만 66억 달러, 8조 원으로 평가받는 유망 기업입니다. 2024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시제품을 내놓을 것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독일의 UAM 기업 볼로콥터, 한강에서 드론 택시를 선보인 중국의 이항 등도 이 시장의 강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볼로콥터는 작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K-UAM 비행 시연 행사에서 5분 동안 비행을 보여준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미 지난 2019년에 첫 양산 모델이 될 볼로시티를 공개할 정도로 기술력을 갖추었고요.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의 단거리 노선이나 이 관광 노선 등에 투입될 모델을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항은 2014년 설립된 중국의 UAM 스타트업인데요. 역시 우리나라에서 열린 자율주행 시연 행사에서 이름을 알리며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또 경쟁사들이 아직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것과 달리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UAM 스타트업 최초로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이항이라는 회사 공매도 보고서로 인한 사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세계 최초로 2인용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여기에 드론 택시 보관 충전 사업을 확장하는 등 UAM 전문 기업으로 전문성을 현재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UAM 화물 운송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미국의 베타라는 회사가 유명하고요. 또 UAM 기체의 핵심 기술력 중 하나인 저소음 경쟁력을 확보한 독일의 릴륨도 주목해야 할 회사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서 언급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 후발주자입니다. 최근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이 UAM 사업과 관련한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요. 우리나라의 UAM 주요 기술이 글로벌 수준의 60에서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UAM 시장이 가장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은 큰 편입니다. 이미 서울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메가시티일 뿐만 아니라 출퇴근길 교통 체증도 다른 나라 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습니다. 또 대도심 인근에 공항도 있고 항만시설도 있고 차로 1시간이면 다다를 수 있는 신도시도 많습니다. 여러모로 UAM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설명인데요. 크게 두 개의 국내 기업을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2019년 국내 기업 중 최초로 UAM 사업 진출을 선언한 하나그룹의 방산 계열사, 바로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은 앞서 언급했던 조비란 이 UAM 기체를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오버웨어라는 회사의 지분을 30% 인수해서 현재 UAM 기체 개발에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2025년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인증을 완료하고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기업 중 처음으로 UAM 기체를 보유하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UAM 사업 진출을 선언한 현대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의 항공연구 총괄본부를 11년간 이끌어온 신재원 박사를 영입해 관련 사업부를 2020년 론칭했고요. 이듬해 6월 미국의 현대자동차의 100% 자회사로 제네시스 에어 모빌리티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로부터 1,400억 원 가까운 신규 투자를 받았고요. 작년 11월엔 회사 이름을 슈퍼널로 바꾸고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이 UAM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신사들도 UAM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데요. 비행체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날기 위해서는 고도의 항공, 교통, 통신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상과 비행체 간 통신, 또 비행체와 비행체 간 통신이 원활해야 자율 운항이 가능하고요. SK텔레콤을 필두로 KT, LG U+ 등이 현재 저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국형 UAM 사업에 뛰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UAM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언제쯤 타볼 수 있냐, 이 부분일 겁니다. 물론 상용화 시기는 나라별, 지역별, 또 회사별로 각각 다르겠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체로 2024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5년을 목표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 2022년이나 2023년이면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증 기준이 다르고 기체 성능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이 우세합니다. 어쨌든 2020년대 중반이면 상용화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인데요. 다만 상용화에 첫 발을 떼는 것일 뿐 대다수 사람들이 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계적인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뜻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입니다. 개발된 기체를 실제 운용해 보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상용화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운용을 뒷받침해줄 기술 발전도 뒤따라야겠고요. 또 시장 수요를 감당할 만큼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야 상용화도 역시 앞당겨질 텐데 대량 생산을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밖에도 이 UAM을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사회적 수용성 역시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이 UAM은 새로운 이동수단이자 신산업으로 각광받는 만큼 기체 제작부터 인프라 구축, 운항 관리, 사회적 수용성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UAM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동 경험을 선사하고요. 또 그 경험이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이동 속도가 빨라질 테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활 반경도 전보다 훨씬 넓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UAM이 대체 뭐고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